다음 질문은요. 우리 고등학교를 좀 넘어서서 대학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것을 공약을 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거점 국립대 10개에 이제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이렇게 집중 지원해서 이제 상향 평준화하자는 안이에요. 그래서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공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도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님부터 해볼까요? 10개의 서울대는 서울대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10개의 서울대는 서울대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문을 바라는 것은 그 상대적 우위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우위에 따른 어떤 차등성 그걸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10개의 서울대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가 아는 서울대랑은 그 의미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도 분명히 상대적인 우위가 존재할 거고 결국 사람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위해서 점점 과열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 생각해서 지금의 사교육 시장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영님은 어떻게 해주셨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이 좀 들어주세요. 네, 저는 4점을 부여했고 취지는 좋지만 현실 가능성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저도 이스님 말에 동의를 해요. 뭔가 연구 자금을 그만큼 투자하고 어쨌건 이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랑 같이 이렇게 교육 정책을 엮은 거니까 그런 발상 자체는 좋은데 저는 그걸 고민해봤어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할까 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그 학교에서 정말 잘 공부할 수 있다, 잘 배울 수 있다 보다는 그 학교의 이름값, 흔히 말하는 이미지 같은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건 단순히 연구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좋은 교수들이 가고 이런 거에서만 비롯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은 건 서울도 큰 것 같아서 그 수도가 갖고 있는 메리트, 인맥,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지역 경제가 그만큼의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똑같이 서울대만큼의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서울에 있는 걸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서 지역 경제나 인프라가 같이 활성화돼야 이 공약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공약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더 넓게 보고 또 점수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졸린 외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 정상화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큰 산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아까 영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을 이렇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가 지금 서울대라는 타이틀만 들어도 서울대니까 뭐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대학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제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인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만으로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갈 길은 멀지만은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실현 가능성은 당장엔 낮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되고 계속 이야기가 된다면 저는 언젠가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속에서 7점을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또 방향성의 동의와 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또 실점이란 점수를 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노인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들어주시고요. 뭐 앞에 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될 거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렇게 대학까지 그렇게 막 그렇게 서열을 정해야 하는지는. 대학이라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학문을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만이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렇게 서열화 시켜야 할 이유는 전 사실 전혀 없다 생각하는데 이번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그걸 추진하겠다 하시는 점에서는 그 취지는 제가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7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대학 서열 완화의 또 기재로 사용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우리 조이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고대는 어떻게요? 라고 적었고요. 점수로는 8점 줬습니다. 서울대가 다가 아니잖아요. 서울대 이후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뭐 정말 그 서영고 뭐 서성한 중경외식 끊임없이 외우고 있는 그 명문 사립대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해서 그럼 연세대 뭐 연고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립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방의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한테 뭔가 좀 더 베네핏을 준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런 생각도 기사를 보면서 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8점을 준 이유는 이제 뭔가 이런 대학 서열화를 이렇게 좀 없애기 위한 이런 좀 임팩트 있는 정책이 나온 걸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반가운 그런 기사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서 8점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비님 또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가진 사람에겐 희망이지만 타인의 눈엔 깨야 할 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저에게는 희망 같은 꿈입니다. 대학의 서열을 완화하고 우리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학교만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서울대가 10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가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되게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서영고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과연 이 사이에 현재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수준이 못 돼서 안긴 걸까요? 우리가 인서울을 그렇게 매기는 건 사실 그 인서울이라는 메리트를 위해서 오직 서열을 매기는 건데 이미 사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수준 자체는 그 리스트 안에 끼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30위까지 랭킹을 매겨뒀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인식을 빠르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저도 고민도 많고 제 주변의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 저는 긍정적이지만 7점이라는 점수를 매기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놓고 이렇게 10대 학생들의 여론을 모으는 장은 지금 이 자리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요. 만약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정말로 국정과제로 힘있게 추진이 된다고 합시다. 하고 본인이 대학 진학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지고 본인이 그 10개 안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된다면 이 전제 하에 이 거점 국립대학이 이 서울대로 칭해질 때 그 대학에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 분 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점수는 6점, 7점, 8점 전반적으로 높게 주었지만 내가 실제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 대학에 진학할 뜻은 없다. 비슷한 성적대 혹은 더 높은 사립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것일까요? 안 든 이유를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말해줄 친구 있을까요? 네. 우선 사회 인식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가정을 한 문제지만은 서울대를 10개 만든다고 해서 아까 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대 문제가 해결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서울대와 그리고 서영고에 대한 인식 속에서 기업들이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뽑아냈을 때 과연 이 수준은 똑같아졌지만 그 안에 있는 인식들 역시 바뀌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지방 거점대로 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안전한 루트를 놔두고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제방 거점대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불확실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모험을 떠나야 되는 방향이고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 정도의 용기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제가 확립되고 한참 있다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또 생각을 다시 해볼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식이 바뀌고 제도가 잡힌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면 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런 대학을 이제 나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 시장에 내 이력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 이력서에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를 기재하는 칸이 없어졌어요. 굳이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가 나를 평가하는 채용권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어서 그 어떤 사기업도 나의 출신 학교를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서울대 10개가 만들어졌을 때 진학을 하겠다. 혹시 의향이 바뀐 학생 있을까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도비님? 제가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대학의 네임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그 주변에서 선생님,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생님께도 학생들이 출신 대학을 물어봅니다. 되게 무리한 질문인데 학생들이 자주 하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재 상황에서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용기까지는 졸린 외고생님처럼 용기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사회가 그런 걸 저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럼 오히려 저는 그냥 인서울에 있는 평범한 사립학교보다는 제가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저를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그 학문의 과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철학과를 지원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통폐합이 너무 많은 위기이기도 하고 물론 서울대 철학과가 권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했을 때 여전히 그 대학들에서 철학과가 유의미할까? 정말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철학과 나오면 막 취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저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복수 전공이 더 잘 되어 있는 사립대를 여전히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지금도 저는 뭔가 서울대의 이름값으로 가고 싶다기보다 어떤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복수 전공 제도가 제도들 잘 돼 있다든지 아니면 교수진이 되게 훌륭하다든지 이런 걸 좀 더 많이 봐서 저는 10개가 만들어져도 안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정책이 진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지금 풀어야 될 과제들이 참 많다는 걸 새삼 이 논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과 학벌의 차별 문제, 그리고 이 수도권과 지역의 인프라의 격차가 극심한 이런 상황들, 그리고 대학 교육의 질, 학교에 따른 극심한 차이들, 또 채용 시장에서 이런 차별 관행들 여러 가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 의식이 또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되어서 아무쪼록 이 정책이 좀 완결성 있게 추진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